당연히 이혼 철회도 안 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은 한 변호사에게 이상한 변호사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가족법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혼 가사 사건만을 전문으로 다루어온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협의이혼은 그야말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하다 보니 직접 챙기셔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실 때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설명드릴 순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먼저 협의이혼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의 주제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부분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신고서에 배우자 서명 미리 받아두기, 이혼 절차, 철회 신고서가 별도로 있으니 주의할 것, 재산분할 계약서 작성하기, 조정 이혼으로 진행할지 고민해보기, 그리고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 협의이혼에 더욱 신중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 안내는 법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이걸 보고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아래 메모란에 링크 걸어둘게요. 직접 작성하셔야 하는 문서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양식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도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링크만 잘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이혼 신고서에 배우자 서명 미리 받아두기입니다. 협의이혼은요, 재판 이혼과 달라서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더라도 바로 이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받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고 3개월 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관할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2가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만일 3개월이 지나면 법원에서 받은 이혼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2번째, 더 중요한 것은요. 구청에 이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혼 신고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가 아니고 구청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청에 가면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배우자의 서명을 받아둬야 하는데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받으러 갈 때가 배우자와 만나는 마지막 날일 수 있으니 미리 이혼 신고서를 준비해서 상대방의 서명을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법원 절차가 다 끝났는데 구청에 내는 이 이혼 신고서에 서명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3개월이 지나면 법원에서 받은 이혼 의사 확인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2번째, 이혼 의사 철회서 주의할 것.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이 되는 건데요.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이혼 의사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협의 이혼할 것처럼 법원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한 사람이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구청에 먼저 달려가서 이혼 의사 철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혼 신고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혼을 원하시는 분은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자마자 구청에 달려가서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셔야겠죠. 3번째, 재산분할 계약서 작성하기입니다.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재산분할인데요.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분할 합의서 같은 걸 법원에 제출하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재산분할은요, 부부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합의한 후에 그 내용을 계약서로 분명하게 작성해 두셔야 하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죠. 4번째, 조정 신청 고려해보기. 자, 이렇게 협의이혼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를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2번이나 만나서 함께 법원에 가야 하죠. 재산분할 계약서는 또 별도로 작성해야 하죠.
그래서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되신 분들은 조정이혼 절차를 활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내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재산 분할을 포함한 내용을 법리에 맞게 작성해서 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죠. 그러면 조정 기일에 변호사와 남편이 한 번만 만나서 법원에 출석하면 조정안에 서명을 하고 그것으로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혼 철회도 안 되고 재산 분할에 대한 효력도 생겨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 더욱 신중하기.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유책 배우자들은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그렇다면 유책 배우자에게 쉽게 협의 이혼을 해주면 안 되겠죠. 협의 이혼을 해주더라도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요, 협의 이혼 절차와 주의하실 부분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스스로 해야 하는 협의 이혼 절차의 핵심을 알려드렸는데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문의나 전화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